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정두의 주식투시경 시즌7 5월 21일 화요일 저녁도 뜨겁게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0분 동안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죠.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주식 공부를 알차게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대표님께서 글로벌 시황부터 불기둥 종목까지 꼼꼼하게 분석해드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내셨을지 잠시 후에 모두 공개하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주식 경력이 38년이시고요. 또 주식투시경이라는 대표 프로그램을 맡고 계십니다. 주식투시경이 무려 시즌7인 것을 감안했을 때 시즌 1, 2, 3, 4, 5, 6, 7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주식 전문가 활동을 해오셨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 대표님 본격적으로 만나보기 전에 오늘 시황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파란불을 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65%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0.07%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대표님과 함께 꼼꼼하게 만나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윤정두 대표님의 능력을 표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두 대표님의 불기둥 AI가 포착한 당일 포착 공략주가 지금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엔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핫한 종목이었죠. 당일 고점 11.38%까지 달성을 했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요 며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1월 8일에 교육을 해드렸고요. 당일 고점 10.96%를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LS 에코에너지, LX 인터내셔널, 삼양식품 실리콘2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5%대 이상 당일 고점을 찍었고 대한전선, 이수페타시스 같은 대형주들도 당일 고점 6.45%를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정두 대표님의 누적 상승률 탑10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종목들의 특징이죠. 대형주들 위주로만 공략을 한다 이건데요. 알테오젠부터 LS 일렉트릭,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종목들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시가총액 1조 이상 대형주들을 공략을 해서 상승률을 220%, 218%, 200%를 내줄지 정말 대단하죠. 한미반도체부터 LS 일렉트릭, 알테오젠이 모두 상승률 200%를 넘겼고요. 또 이수페타시스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00%를 넘겼습니다. 또 기아 같은 경우에도 1월 22일에 포착을 했는데 기아 같은 대형주가 포착가가 85,900원인데 전문가님이 공략하고 나서 최고가는 13만 1,700원을 찍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시가총액 2위를 맡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누적 상승률이 50%인데요. 하이닉스 같은 초대형주로 50%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문가 우리나라의 윤정두 대표 말고 또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1위 종목으로도 무려 17%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정두 대표의 최근 상한가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상한가 종목들이 4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4월 달부터 카운팅한 상한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4월 달에 12개 종목에서 상한가를 포착해 냈고요. 5월 달에는 6개 종목에서 상한가를 포착해 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한가만 꾸준하게 포착을 해내는지 궁금하시다면 그 비법은 오늘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50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방송 중에 샵 3989로 윤정두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다면 방송 끝나고도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에 윤정두 대표님과 함께 교육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뭐 대단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일단 뭐 시장은 눌림목이 크게 형성이 됐습니다만 종목별로의 변동성은 뭐 상당했죠. 이수페타시스가 어마어마한 탄력은 아닙니다만 오늘 어찌됐든 다시 한번 5만 원대, 5만 4천 원 이런 라인까지 쭉쭉 뻗어 올라가줬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이수페타시스는요. 지난해 우리가 5월 31일 날 6월 달 포트로 23년 6월 달 포트로 설정을 해서 그 6월 한 달 동안에 10,000원대에서부터 4만 원대까지 7월 포함이죠. 그 흐름까지 아주 강력하게 한 달에 150%, 200%의 그런 변동률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움직였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인 PCB 업체입니다. PCB 업체 기준에서 AI 기반의 엔비디아나 그리고 애플발 영향력까지 그것을 바탕으로 변동이 확장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 기준에 11,000원대, 14,000원까지 11,000원대에서부터 14,000원까지 그 구간에서 시가총액 1조를 딱 넘기는 시점에 포트폴리오의 편입 기준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기준만 해도 PER 부분이 굉장히 기술주 기준에서는 저평가 상태 인식이 잡힐 수 있는 구간, PBR은 뭐 2.94배의 기준이 형성돼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는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고 비중을 설정을 해놓고 움직임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전의 기준처럼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종목으로는 넣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가 반도체 또 AI 또 전체 IT 소부장 쪽에서는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지금은 한미반도체도 5월 포트에서는 뺐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수익 종목으로서 놓고 볼 때 이수페타시스의 무게감을 조금 더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굉장히 뛰어난 상태예요. 이수페타시스는 뭐하는 업체니?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HTS 상에 놓여져 있는 기업 정보가 있어요. 주식 매매하실 때 PC 버전 또 혹은 MTS 버전에서 기업 정보 누르시면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설립이 됐고 또 어떤 업체이고 주식 수는 몇 주이고 PCB 대표적인 인쇄회로 기판 PCB 업체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테레비가 브라운관이 컸잖아요. 지금도 뭐 얇긴 하지만 어차피 이 기판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판 위에다가 부속품을 다 꽂아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 부분에 그 분야에 대한 강자. 오늘은 또 삼성전기도 PCB 업체 기준에서 삼성전기도 강세를 띄었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강세를 띄었는데 이 PCB 관련된 부분에 일반적인 PCB가 아니라 한동안은 휘어지는 PCB FPCB, 연성 PCB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빳빳한 초록색 기판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휘어지는 PCB. 그리고 지금 특화되어 있는 거는 초고다층, 고사양 고마진의 PCB. 고사양 고마진. HBM이 뭐예요? 반도체 D램을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고 지금 5세대의 기준이 12단까지 올리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삼성전자가 다시 더 압축을 해서 더 고사양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 하이닉스는 마찬가지고 PC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계속 고층으로 쓰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MLB라고 합니다. 그 MLB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 그 기술력을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돼 있다. 불편하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난 업체다.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볼 때 기술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볼린저 밴드, 일목균형, 또 파동 원리 그런 게 기술적 분석이 아니 그런 거는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 그럼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한 도구를 활용해서 무엇을 보기 위함이냐라고 했을 때 수급을 보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서 캔들이에요. 빨간색 양봉이야. 누군가는 매수를 해줬다는 거지. 장대 양봉이야. 무지하게 강하게 매수를 해줬다는 거지. 꼬리가 달렸어. 그럼 누군가 위에서 차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고. 파란색 음봉이야. 누군가는 차익 실현 음봉. 그것이 양봉이 쌓여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되면 누군가 지속적으로 매수한다는 거고 우하향된다면은 누군가 지속적으로 매도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평이든 캔들이든 놓고 보는 게 또 거래대금까지 놓고 보는 거는 수급. 누군가가 메이저가 들어왔느냐 혹은 이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쪽이 들어왔느냐 나갔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인 거예요. 그거를 볼린저 밴드를 통해서 누군가 들어왔어? 상단을 넘기면 이거 과열인데 여기서도 더 치고 올라가 그럼 쭉쭉쭉 뻗는데 신고가일인데 뭐 이런 기준점들. 결론적으로 심리라는 부분은 1이라고 잡는다면 수급은 9. 이 심리라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고평가인데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업황 또 PCB 관련된 업황 이 업황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고평가이지만 계속적인 산업의 확장, 실적의 확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 이건 심리인 거예요. 앞으로 그럴 수 있다. 데이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이 실적으로 완전히 반영되기 전까지는. 쉽게 예를 든다면 한미반도체 27만 원까지 목표주가 나올 때 콧방귀 껴버렸죠. 윤정두가. 우린 목표주가 한미반도체 30만 원이야. 기술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다만 펀더멘털적으로 증권사가 보고서를 내놓는 거는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자기네가 수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분석이라고. 27만 원 가버리면 시가총액이 27조인데 매출이 1조뿐이 안 나와. 내년 전망치가 매출이 1조가 아직 안 돼요, 사실. 근데 27조까지 올라간다? 그건 무리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내용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접목시켜서 보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력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금융처럼 저평가 상태라면은 매수해서 꾸준히 갖고 가면서 목표 주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걸로? 펀더멘털적인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근데 이수페타시스 같은 이런 케이스, 한미반도체 같은 케이스, 예전에 2차전지 에코프로 이런 케이스, 오늘 같은 경우에 엔캠의 케이스, LX 인터내셔널의 케이스 이런 거는 전부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서 변동성에 따라서의 대처를 해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이 수급 부분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1, 2. 첫 번째는 뭐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느냐. 순매수가. 쌍끌이는 아니더라도 누적적으로 매수가 되고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전력 관련주들의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외국인 위주로 15%를 샀죠. LS 일렉트릭은 쌍끌이로 4%, 5%를 넘겼고 그런 기준인 거예요. 그럼 이수페타시스는요. 작년 9월로 따지면 14%, 올해 1월 22일로 따지면 9%대. 굉장하죠. 그 쌍끌이 수급이 유입됐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요. 수급이 안 들어와도 변동이 나오는 거. 작년 상반기에 2차 전지 날아간 거. 왜 날아갔어요? 손바뀜 수급이 계속 들어와. 기존에 있던 물량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 ETF 상품이나 이런 쪽에 자금이 몰리고 또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오르면서 인덱스 상품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어떻게 돼? 움직이죠. 거래대금이 터지는 거. 이 수급의 두 가지는 거래대금이 터졌느냐와 외국 기관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됐느냐. 또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낮은 뭐 1조 미만짜리 종목군들이다. 그러면 이제 뭐 누군가가 뭐 치고 들어왔느냐. 그 정도 보는 거죠. 됐죠? 그 요 부분이 1시간짜리 요 한 장 가지고 1시간 교육을 해요. 실질적으로 온라인에서. 그 온라인 교육 무료 자료 1시간짜리가 있어. 공지사항에도 있고 그거 온라인에서 무료로 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의 훈풍의 영향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언제예요? 23년 5월 25일이에요. 이때가 얼마였다고요? 11,000원에서 14,000원 올라오는 과정. 시가총액 7천억에서 1조 올라오는 그 과정이었어요. 우리는 1조 미만은 안 쳐다보잖아. 근데 원체 수급이 좋아서 들여다봤고 1조를 딱 넘기는 시점에 매수. 주식수 몇 주? 6,320만 주. 그럼 왜 뜬금없이 엔비디아냐? 애플 아니에요? 애플? 애플도 연관이 있고 엔비디아에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AI 가속기 부분 요 부분이 뭐예요? 엔비디아의 기준이지. 그렇게 돼서 지금
이 AI 가속기에 대한 부분이 분홍색인데 이렇게 지금 성장이 확장되고 있다. 확장되어진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내용 기준에 이번에 애플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도 AI에 집중할 거야. 그러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 수준으로 올라왔죠. 애플 작년 재작년에 시가총액 1위 하고 있을 때 사우디 아람코와 1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때 시가총액 2조 달러였어요. AI 산업 부분이 얼마큼 지금 팽창되고 있냐면은 얘네들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 이전에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은 사우디 아람코가 시가총액 1위를 왔다 갔다 했다니까 얼마에서 2조 달러에서 그게 지금 불과 작년 1분기 1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이게 거품이냐 했을 때 아니야. 지금 금리를 진짜 내리기 전까지는 금리를 내리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리기 전까지 긍정적이다. 지금 엔비디아발 영향의 부분에 이수페타시스 변동이 한번 나왔죠. 그잖아요. 16일 날 18% 폭등 나오고 하루에 4% 들었어. 쌍끌이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눌리고 돌리고 눌리고 올리고 고점을 계속 넘깁니다. 5월 22일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5월 23일 개장 전에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때 변동성이 위로 쭉 더 뻗어 올라갈지 눌릴지는 그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누적 수급으로 놓고 볼 때 또 누적 수급의 평균 단가로 놓고 볼 때는 불편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는 뭐 5월 16일에도 증권사에서 실적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드린 거예요.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 날 18% 움직이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로 4% 하루에 4%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하루에.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 요거 HTS, MTS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또 증권사 보고서 나오면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밴드라고 불러요. 평상시에 PER 수준, 이거 PBR도 나와요. PER이나 PBR 수준 평상시에 몇 배에서 움직였느냐. 철강 같은 경우는 PBR이 0.3에서 0.5에서 움직였어요. 철강은 PBR이. 포스코 홀딩스가 작년 고점 찍을 때가 1배. 0.3에서 0.5 움직이던 애가 1배 올라가서 아 그럼 저평가가 해소됐네. 아니라고. 업종 자체가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또 유틸리티 업종 이런 업종군들 기준에서. 근데 그 성장주들의 경우는 업황이 긍정적일 때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데 작년 고점 찍을 때 7월 고점 8월 고점 찍을 때 그때가 몇 배? 35배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정상이라는 게 아니라 슈팅이 나오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여기에 가르쳐져 있는 가격이 6만 원인 거예요. 이제는 6만 원이 우습죠. 5월 초만 해도 3만 원대였기 때문에 6만 원, 더블 그랬는데 지금은 5만 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니까 6만 원 우습잖아요. 이게 상향되고 있으니까 이 자리 7만 원, 8만 원까지. 최악의 경우 미끄러져 내려올 때 어디 요 라인이죠. 요 라인까지 이게 얼마? 최악의 경우 미끄러져 내려오면 3만 원까지도 이탈될 수도 있다. 그게 기술적인 범위인 거예요. 유일하게 증권사 보고서에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놓고 보지만 이 배수에서 움직였다라는 기술적인 부분이 함유된 게 요거예요. 증권사는 기술적 분석을 안 해요. 왜? 수급에 논리라 그랬죠. 수급이 자기들 수급인데. 결론은 잘 보세요. 이수페타시스 3월 4일입니다. 3월 4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에 증권거래하실 때 MTS 깔죠. 거기서 현재가창, 뭐 매매창 띄우잖아요. 거기 보시면 불기둥 AI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탁 누르는 순간 지금 KB금융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3월 4일 이후에 KB금융 8만 원대 중반을 넘겨 8만 원대 중반 수준까지 올랐죠. 이 무거운 엉덩이 무겁다 생각하는 하이닉스 16만 원, 19만 원을 넘겨. 얘는 내 관심이 없고 3만 2천 원, 이거 5만 4천 원.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3월 4일 하루야? 오늘 좀 타 방송사 모니터링 좀 하라 그랬더니 나름 이제 메이저급으로 올라온 타 방송사가 작년 3월에 추천했습니다 하고 신성 델타테크 1400% 수익 났죠. 확 그냥 막 그냥. 건물 뭐 우리나라 건물 지가 다 샀겠네. 그런 마케팅을 하고 앉아 있어요. 채널 돌리면은. 작년 3월에 추천한 신성 델타테크가 고점 대비 지금 뭐 반토막씩 나 있죠 지금.
그런 걸 가지고 1400% 수익 냈다고. 그거 모르시는 분들, 순진하신 분들, 유료 가입해서 눈탱이 맞으세요 하고 그런 방송을 하고 있다고. 결론적으로 이런 이수페타시스의 매일매일의 4월 3일, 4월 중순, 3월 4일이죠. 3월 4일, 3월 중순 또 4월 말 기준에 한동안 횡보 기준에서 4월 말 이후에 어떻게 돼요? 5월 달에 다시금 나와주죠. 검색기 뜨고 진입 이후에 수익률 보면 19.78, 9.55, 7.63, 13.13 진입하고 조금 전에 보신 종목 검색기 진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이 다시 터지면서 움직인 게 언제예요? 5월 9일. 얼마부터 또 뜹니까? 42,950원. 이게 매매 평균 단가, 매수 평균 단가 37,000원대였는데 요 수준까지 한번 휘청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되돌린 게 43,000원, 또 43,050원, 또 16일이네요. 그죠? 16일 날 어떻게 돼 있어요? 16일 날 AI 포착 45,200원. 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58,000원 가요. 18%. 하루에 4%. 그날 떴나요? 뜨지 이렇게. 검색기 뜨고 18% 올라가고 VI 막 걸리고 그렇게 해서 요 당시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더 초록 색깔로 박스 만들어 드리죠. 진입하고 나서 9%의 수익 아니라니까. 종목 검색기 진입하고 나서 9% 수익이 아니에요. 16일 날 진입 45,000원대 진입하고 나서 58,000원까지 12.39%.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은요. 54,000원대까지 슝슝슝 뭐 그냥 매일매일 날아가는 거야. 능동적이셔야지. 나 이거 갖고 싶어요. 거래대금 오늘 6입니다. 6이. 종가는 3.5로 끝났지만은 장중 고점 뭐 54,000원대 훌쩍 넘기고 54,400원 사상 최대치에 그 흐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52,600원입니다. 5월 21일 날. 20일 날도 또 21일 날 또 떠. 그러고 나서 이제 엔비디아 발 영향이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거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47,000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47,000원,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52,000원. 다 이미 방송에서 전부 말씀드린 내용이야. 채널 돌리면 나오는 무슨 14배 수익 냈어요. 그냥 막 그냥. 그럼 그 종목 하나만 갖고 있는데 주식 매매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거지. 우리의 기준에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이런 종목의 기준에 갭이 발생됐습니다. 여기도 갭이 발생됐습니다. 갭에 대한 목표 주가 55,000원, 6만 원. 이제 55,000원은 다 온 거고. 마찬가지예요. 매집에 대한 기준의 설정 범위도 2008년도 도서 매집 규모가 아까 얼마로 그랬어요? 10에서 15%까지 확장돼 있죠. 50에서 100%까지 움직여야 돼. 매집 평균 단가가 매우 높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빵 치고 올라왔지만 16만 주. 주식수 몇 주? 6,320만 주라 그랬죠. 올해 1월 22일부터 가장 많이 매집한 쌍끌이 매수 종목인데 기관들이 다 고르게 샀어. 누구나가 다 좋다라고 보는 종목이 된 거예요. 매수 평균 단가가 38,700원. 이제 뭐 한 39,000원, 4만 원까지 올라오겠죠. 그러면 50%만 잡아도 6만 원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최소 50%만 잡아도. 근데 윤 정도는 8만 원 잡는다니까. 왜? 추가적인 매수 강도가 유입될 것이라고 봅니다. 외국인 9.75%, 기관과의 쌍끌이에서. 월봉으로는요. 월봉으로도 장난이 아닌 거야. 월봉의 매집은 890만 주예요. 몇 퍼센트예요? 14%를 매수한 거야. 35,000원 평균 단가에 14%, 14.16%를 매집했어.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되겠냐고. 날라가겠지. 5월 달에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5월 달에만 41,700원? 이게 얼마? 54,000원. 얼마 오른 거야? 13,000원. 30% 이상이 올라서 5월 달에만. 시가총액 3조 5천억, 4조에 달하는 종목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핸드폰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내일장에 어떻게 돼요? 항상 5종목을 내일장 공략주로 드리는데 이수페타시스입니다. 4월 12일, 4월 26일, 5월 8일, 5월 10일. 그리고 나서는요. 5월 16일 개장 전에 15일 날 방송에서 16일 날 이수페타시스 들여다보세요. 16일 날 강보합에서부터 18% 날아간 거야. 17일 날도 들여다보세요.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기준거래량 설정하시고
이수페타시스 1,000만 주 5천억의 거래 대금이 터진다의 기준으로 이수페타시스 들여다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준 거래량에 대한 수식.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함께 하셔야죠. 뭐랑? 종목 검색기랑. 저는요, 잠시 후에 종목 검색기에 대한 교육 다시 한번 진행해 드립니다. 네, 오늘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눌림목이 형성된 상황에서도 윤정도 대표님의 종목들은 나홀로 빨간불을 딱 켜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수페타시스인데요. 이수페타시스가 시가총액 3조가 넘는 대형 중건 다들 아시죠? 이 종목으로 누적 수익률 107% 달성을 했고요. 앞서 교육 화면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3월 4일에 포착되고 나서 18%가 상승하고 VI도 발동되고 한 주에 3만 원대였던 주가가 5만 원대까지 폭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윤정도 대표와 함께 하신다면 이렇게 대형주로 안정적인 수익길 걸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누적 상승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위에서 네 번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8일에 포착되고 나서 지금 현재 2만 원대였던 주가가 5만 4,500원 달성했고요. 누적 상승률은 107% 달성했습니다. 화면에 나왔다시피 모든 수익률, 모든 종목들은 1월 이후 2024년 1월 이후라는 거 꼭 주목해 주시고요. 또 팍스경제TV 22시 생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 윤정도 대표님은 이수페타시스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 꾸준히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도 재설정해드렸고 이에 대해서 전략까지 내일장 공략주로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5월 16일에도 내일장 공략주로 5월 17일에도 내일장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방송만 시청하셔도 이렇게 알짜 종목들 무료로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마저 대표님 모셔서 남은 교육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와닿으셔야 돼.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작년이에요, 작년. 뭐 가격대 나오니까 지금 11,000원에서 17,000원 돼 있어요. 우리는 추세가 강화되면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지언정 재편입을 합니다. 또 혹은 추세 매매대로 유지하면서 대처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수페타시스 이번에 16일 날 18% 폭등 나왔잖아요. 그 다음 날 당연히 눌리겠지. 근데 장중에 과하게 눌렸단 말이에요. 6% 막 이렇게. 만약에 고점에서 3% 밀렸을 때 차익 실현을 놓쳤다? 6%, 8%까지 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급 논리 들여다보고. 왜? 펀더멘탈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슈, 모멘텀이 순간적으로 바뀐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서 과연 과도한 조정이 이것이 추세가 꺾이는 거냐 아니면 추세 강화 이전에 움꾸러드는 거냐. 결국은 튕겨져 움직임이 나오죠. 엔비디아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 범위가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움직임을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실제 계좌 수익 범위까지 최근입니다. 이거는. 그죠? 최근 가격 43,000원이면 38,000원에 사서 43,000원일 때 13%인데 38,000원에 사서 지금 54,000원 얼마 16,000원 올라왔네. 그럼 여기서만 얼마? 40%의 수익이네요. 여기서만 40%의 수익이네요. 16,000원 올라왔으니까. 그 수익 범위들을 만끽하고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이수페타시스 수익입니다. 이제 계좌 수익이 70%입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께 1월 29일자 종가 기준으로 1월 달이 너무 시장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시길래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힘겨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은 매매 따라하기 샘플을 보여드릴 테니까 따라하십시오. 가상계좌 1억을 기준으로 제가 매매를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종목에서?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검색기에서 뜨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테니 똑같이 따라해 보세요. 41거래일 만에 지금 이 장의 72% 3월 28일 기준으로 72%의 수익 범위까지 창출해내는 거예요. 주력 포트폴리오 잘 채워놓고 변동성 매매 기준 잡으시란 말이에요. 윤정도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윤정도가 누군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38년 된 증권카드라니까.
1억의 가상 계좌가 아니라 이거는 2007년도에 1억 원의 실제 계좌. 이때 전체 수익률 대회 참여자가 5만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5만 명 이상의 실제 계좌 참여자가 대우증권이라는 빅5 증권사에서 실전 투자 대회를 했는데 윤정두가 10주 만에 7,681%의 수익을 냈다라고 공식적인 상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7번 우승하는데 이 7번 우승에는 파생 상품 1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말고 요 1위 말고 7번의 우승 중에서 2000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인가 조만간에 타이틀 하나 더 따서 가지고 나올게요. 이건 전 세계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1000포인트 시대 이게 언제 2005년도에 우리나라의 증권선물거래소 지금의 뭐야 KRX입니다. 윤정두는 제도권 인사가 아니잖아요. 증권사 혹은 운영사 임직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KRX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일반인을 초청해서 강의를 한 적은 윤정두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전무후무합니다. 유일무이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인정을 받은 윤정두. 대학 가서 강의에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 우리나라 전 증권사 임직원분들은 교육 다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HTS에서 ELW라든가 이런 상품에 대한 알고리즘도 같이 작업을 해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 수식 좀 주세요. 윤정두가 수식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그 종목 이 수식이 증권사 기술력하고 묶여져서 종목 검색기 불기둥 AI가 나온 거고 거기에 엔캠 같은 종목 오늘도 움직였죠. 12만 5,900원 1월 달에 9만 원대부터 포착이 돼서 이게 얼마? 40만 원대까지 가요. 오늘도 어제도 엔캠이 포착되고 움직임이 나오고 어제 포착되고 또 10%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기준 13만 3,800원. 언제? 1월 18일 날. 이런 수식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모양새는 어떻게 돼 있다? 핸드폰에 불기둥 AI 더블 공략주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 주세요. 시장 주도주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를 주세요. 장중 세력주 오늘 뭐 한글과 컴퓨터 같은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10% 올랐다 꺾이긴 했지만 그런 종목 주세요. 거기에다가 스마트 매매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게 해주세요. 요게 요 기능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목 검색기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런 화면이 뜨면 종목 검색기 탁 눌러서 종목 주세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32,250원입니다. 먼 옛날 아니야. 3월 4일이야. 2달 보름 만에 2달. 2달 보름도 아니지. 2달 보름 됐나? 오케이. 2달 보름 만에 어떻게 됐어요? 32,000원짜리가 54,000원. 54,000원. 22,000원 올라와서 60%, 70%. 그 다음에는요. 이날도 22.91% 올라왔는데 3월 4일 날 5%에서 22%. 그 다음에는요. 35,800원, 4만 원, 또 41,700원, 42,950원 계속 떠요. 43,000원. 그러고 나서 5월 들어서서 5월 16일 날 48,000원. 다들 겁먹고 거품이에요 할 때 무슨 거품이야 18% 더 올라가. 거기에 56,600원, 54,400원 진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수익 범위에 나는 고점을 놓쳐야 하시는 분들. 스마트 매매. 나는 고점을 놓쳐야 하시는 분들. 스마트 매매 딱 들여다보시면 손실 제한, 목표 이익률, 목표 보전, 손실 보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증권사 HTS, MTS에서 다 구동하실 수 있어요. 다만 구동하실 줄 모르잖아. 그래서 윤정두가 교육 자료를 넣어놓고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고점에서 차익 실현 잡아주세요. 바닥에서 로스컷 잡아주세요. 또 저점 편입 잡아주세요. 매수는 자동이 안 돼요. 매수는 1인 매매가 된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매도의 기능이 자동 매도의 기능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26일 날 13시 방송에서 이날이 무슨 날이에요? 7월 24, 7월 25, 7월 26 2차 전지 정점 찍을 때 어마어마한 오버시팅 나올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4, 26 상한가 들어가면서 얼마? 시가총액 4조 원대 종목이 9조까지 따블이 나버립니다. 24, 25, 26 따블이 나요. 따블 나고 이렇게 많은 종목이 포착이 되고 거기서 편입될 수 있는 종목이 몇 종목 이렇게 안 남아있는 상황에서 방송 중에 어떻게 됩니까? 싹 없어지죠.
무슨 내용이에요? 탈퇴 신호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탈퇴 1시 30분 이후에 탈퇴 신호 나왔어요. 등락률은 얼마요? 상한가 찍던 종목까지 해서 이렇게 이 가격에 차익 실현하십시오. 이때 얼마? 종가가 120만 원대. 이게 뭐예요? 에코프로죠. 150만 원대 찍고 120만 원대. 근데 에코프로 매도 사인 얼마? 탈퇴 149만 2천 원에 탈퇴. 이날 이후로 2차 전지 윤정도는 언급도 안 하죠. 포스코 DX나 몇몇 종목 빼고는. 몇몇 종목도 아니야. 포스코 DX 정도. 언급도 안 하죠. 지금 얼마 돼 있어요, 에코프로? 10만 원 깨져 있죠. 이번 달에 6만 원 깨져도 이상할 게 없어요. 펀드멘털적으로 안 됩니다. 결국은 이런 종목 검색기 여러분들 하나씩 다 갖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잠시 후에 종목 검색기에서 오늘 포착된 종목 추가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도 대표님이 살아있는 주식계의 화석인 거 다들 확인하셨죠? 38년 된 증권 카드 보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제도권 인사들만 함께할 수 있는 KRX 증권거래소에서 강의도 하셨다고 하니까요.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라면 믿고 주식 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서 말씀해드렸다시피 나는 고점을 놓쳐서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은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매도가를 잡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나고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보내는 내용 윤정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포착됐고 저희 대표님은 어떻게 공략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없어서 뒷부분에 시황하고 또 주력주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길게요. 교육 종목의 누적 수익은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 시가총액 5위, 6위, 9위 이런 종목에서 이러한 누적 수익 범위 누구나가 낼 수 있는 유치원생도 낼 수 있는 이 누적 수익을 가져가셔야 돼. 그리고 나서 나머지 변동성의 종목 그 변동성 종목도 시가총액 11조, 시가총액 4조를 향해 가는 거, 시가총액 14조, 시가총액 6조를 향해 가던 시가총액 10조의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내시는 거예요. 채널 돌려봐야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종목까지도 끌고 나와서 이야 신성 델타 테크입니다. 14배 수익 1400% 작년 대비해서 1400% 수익 내드렸죠. 그런 방통위는 그런 애들 안 잡아가고 금융당국은 그런 애들 안 잡아가고 뭐 하는 거야. 방송 정화시켜 놓는다 그러니까 소형 잡주하는 것들 다 없애줘야죠. 왜? 오롯이 시청자분들이 피해 보시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기 같은 종목군들의 흐름, PCB업체 동반적인 이수베타시스의 흐름, 그 흐름 속에 최근 우리가 LS그룹주와 그리고 전선, 그리고 나서 AI 관련주의 변동성이 나오는 1조 미만짜리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한 번씩. 윤정두가 언제 한번 실리콘2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 안에 실리콘2 수익률이 나와 있나요? 없죠. 없어. 실제로 우리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의 기준을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펀더멘탈적으로 고평가 형성이 돼 있다 할지라도 시가총액 규모가 형성돼 있고 HLB처럼 좀 과도하지 않은 거기에 수급이 뒷받침돼 있는 그런 종목 위주에서도 이러한 수익 범위가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수익 범위가. 여기서 1조 미만은 한글과 컴퓨터 하나라고 그랬죠. 1조 미만이어서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조금 더 무게감 있고 환급성이 있는 쪽에서 변동률도 충분히 엔캠 2월 13일 날 상한가 간 종목 아니에요. 2월 13일 날 엔캠 상한가 갔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런 쪽의 기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6조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엔캠이.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지금 투자 경고예요. 9일, 10일 상한가 상한가 투자 경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9일, 10일, 13일, 또 14일, 또 16일, 17일 그리고 20일까지도 계속해서 실리콘2는 변동성의 확장.
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조금 전에 실리콘2가 있었죠. 어디에? 다시 보실까요? 실리콘2 오늘의 변동성의 기준에서도 여기 6.6%. 투자 경고라서 고점 돌파에 대해서 꾹 눌러놓고 또 눌러놓고 이런 그 기준의 흐름인데 10거래일 이후 투자 경고 이후 10거래일 이후에는 또 한 번의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실적 개선 폭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실적 개선 폭이 형성돼 있다. 요 기준에 지금 어찌 따진다면 이 실적 전망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고평가라고 놓고 보기엔 불편한 부분이 있죠. 고평가는 아니에요. 다만 자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 높게 올라와 있어. PBR 대비 11배. 그 부분은 빠르게 시세가 분출되고 시세가 분출되는 게 아니라 빠르게 수익이 확정이 돼서 자산 가치 부분이 올라가서 낮춰줘야 돼.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실리콘2의 흐름은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당장의 경우에는 눌림목이 형성돼 있을 수 있어요. 투자 경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슈팅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급증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한 단계 더 업을 시켜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이 과연 지금 시간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빨리 넘겨볼게요. 한번. 왜 그러냐면 뒷부분에 열심히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이 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주도주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종목 검색기에 포착되는 종목군들 위주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범위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전부 빨리 넘기고 나서 48분에 마감 인사를 넘겨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뭐 시간이 없는데 중간 브릿지 해봐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조금 전에 뭐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또 엔캠 또 LS 지주사 LS 이런 종목군들 전부 이번 달 기준에서 이렇게 종목 검색해서 다 뜨는 거거든요. 상한가 종목까지. 근데 이 종목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력주를 채워놓고 나머지 일부 자금 가지고 변동성 매매 기준을 설정하는 거다. 그때 이슈를 보는 거다. 그럼 주력주의 개념은 이거예요.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흐름에 맞게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려면 일단은 전부 이수페타시스의 흐름을 놓고 보셔도 됩니다. 계속 커지죠 지금. 누가? 엔비디아 974달러를 넘길 수 있는 위치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포트폴리오도 시장 대비해서 월등히 긍정적이에요. 1.19% 시장 올라와 있을 때 4.99%인데 여기에는 LS 일렉트릭, HD 일렉트릭,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수페타시스 이 수익 범위를 뺀 수익이에요.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매집이 상당히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금융지주사입니다. 하이닉스의 그 컨센서스는요 8조 원대에서 불과 7개월 만에 19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더블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엔비디아 발의 흐름 그 내용이 아니라 저평가 상태냐 그럴 때 상당한 저평가 상태. 요 PBR은 말씀드렸잖아요. 실적이 이렇게 개선되면 이 PBR은 다시 낮아집니다. 아유 막연히 고평가야 내가 눈으로 본 가격보다 더 올라서 아니라고.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실적을 올해 넘겨야 못 넘겨요. 넘긴다니까. 올해 전망치 11조 하고 있을 때도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사상 최대치 20조 영업이익 넘긴다 했죠. 지금에 와서 실적 전망치가 19조 2천억까지 확대된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더 상향이 되겠죠. 왜요?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전부 집중적으로 어떻게 한다? 확장한다. 뭐를요? AI 산업 부분에 대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60%, 현대차 25%, 그리고 나머지 한국전력, KB증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각각 5%, 그리고 현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돼서 나머지 부분을 더 들여다본다. 이해되시죠? 하이닉스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이닉스 좋은 거 아시잖아요. 비중은요. 우리는 현재 기준 45%라니까. 삼성전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 현재 기준 15%예요. 현대차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우리는 현재 기준 현대차 얼마? 25%입니다.
그냥 뭐 종목 던져놓고 뭐 알아서 한 5% 사세요. 10% 사세요. 삑삑.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를 주력으로 그리고 나머지 오늘 교육한 종목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요. 온라인상에서도 함께합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 현대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종목 좋은 거 다들 아시죠? 그렇지만 이렇게 대형주로 알찬 수익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윤정도 대표님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방송 끝나고도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보내시는 번호 샵 3989 보내는 내용 윤정도 이렇게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이 교육 끝나고 나서도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 주식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종목의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도 정확하게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덧붙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즐겁고 안전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